2019년 10월에 청담동은 유난히 화창했습니다. 한지우는 에르메스 매장 2층 VIP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 앞에 놓인 버킨백은 토고 레더 35 사이즈 에토 컬러였습니다. 가격표에는 1,58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객님,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이 컬러는 올해 들어온 물량 중에서도 최고급이에요. 직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1,500만 원의 무게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제해 주세요. 말은 쉽게 나왔습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직원이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고 바로 승인 문자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지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9,847명이었습니다. 매장을 나와 가방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도를 여러 번 바꿔가며 20장 넘게 찍었습니다.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한 장을 고른 후 보정 앱을 열었습니다. 밝기를 올리고 채도를 조절하고 빈티지 필터를 씌웠습니다. 캡션을 입력했습니다. 소소한 일상, 해시태그 에르메스, 해시태그 버킨, 해시태그 청담동, 해시태그 감사한 하루.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10초 만에 좋아요가 200개를 넘었습니다.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언니 대박, 완전 부러워요. 역시 안목이 있으셨어요. 저도 언젠간.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2016년 지우는 강남역 근처 피부과 데스크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이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투룸 월세방에서 남편 민혁과 살았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5만 원이었습니다. 민혁은 당시 월세방에서 창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핀테크 간편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습니다. 여보, 이번 투자 유치만 성공하면 달라질 거야. 민혁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고 애썼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지우는 이마트에서 산 에코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동창회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핑계를 대는 게 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혁의 회사 페이온에 카카오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9년 9월 인수계약이 체결됐습니다. 250억 원이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해냈어. 민혁은 계약서를 들고 울었습니다. 지우도 울었습니다. 10년을 참았습니다. 이제 진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10월 부부는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로 이사했습니다. 35평, 전용 면적 115제곱미터, 한강뷰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매매가 23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인테리어에 8천만 원을 더 썼습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 독일제 시스템 주방, 프랑스 명품 가구들이 집을 채웠습니다. 엄마, 우리 집 진짜 크다. 8살 딸 서진이가 거실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됐습니다. 핑크색 벽지, 백설공주 침대, 장난감으로 가득 찬 방이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유람선이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반대편 강변에는 63빌딩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지우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1월 어느 날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 여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죠? 저도 같은 동에 살아요. 최서영이라고 해요.
서영은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이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완벽한 메이크업, 웨이브진 긴 머리, 미소 짓는 입술이었습니다. 아, 네. 한지우예요. 남편분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이시죠? 소문 들었어요. 대단하시던데요. 서영은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커피 한 잔 하자고 했습니다. 지우는 따라갔습니다. 단지 내 카페에서 서영은 말했습니다. 저희 아파트 엄마들끼리 작은 모임이 있어요. 아크로 라이프라고. 다음 주에 오실래요? 지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모임 날 지우는 긴장했습니다.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런치 코스 1인당 15만 원짜리 메뉴였습니다. 테이블에는 7명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애들 영어 학원은 어디로 보내세요? 저희는 청담 SIS 다녀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괜찮더라고요. 아, 거기요? 저희 애는 대치동 HEC 보내요. 거기가 더 나아요. 대화는 주로 자녀 교육과 소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영이 말했습니다. 지우 씨, 사실 저희 따로 프라이빗 모임도 있어요. 더 클래스라고. 관심 있으세요? 더 클래스요? 명품 구매 대행이에요. 해외 직구보다 훨씬 빠르고 가격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라 더 특별하죠. 서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달콤해 보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그런데 지우 씨 가방 어디 거예요? 서영이 지우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3년 전에 산 노브랜드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편해서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외출할 땐 무조건 명품만 들어요. 그게 예의인 것 같아서요. 서영의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순간 무언가에 찔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명품 브랜드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구찌, 디올. 가격표를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옆에서 민혁이 잠꼬대를 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고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자격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한테도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명품 들 수 있어. 우리한테는 돈이 있잖아. 지우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청담동으로 향했습니다. 에르메스 매장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버킨백 보고 싶어요. 지우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12월이 되자 지우의 옷장에는 명품 가방이 12개가 됐습니다. 샤넬 클래식 3개, 루이비통, 네버풀, 디올 북토트, 구찌, 마몬트, 셀린느 트리오, 프라다 레에디션, 생로랑 케이트, 발렌시아가 시티백, 펜디 피카부, 그리고 에르메스 더킨. 서재 책상 위에는 카드 명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민혁이 그걸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2,500만 원이야. 응, 알아. 지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좀 과한 것 같은데. 과해? 당신이 번 돈으로 쓰는데 뭐가 과해?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나 어떻게 살았는데. 친구들 만날 때마다 초라했던 거 당신도 알잖아. 이제 좀 당당하게 살면 안 돼?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게 진짜 자기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지우 언니, 내일 더 클래스 첫 모임이에요. 올 거죠? 당연하죠.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197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우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밤의 강은 검고 깊었습니다. 불빛들이 물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우는 커튼을 쳤습니다. 2020년 1월, 지우는 더 클래스 모임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청담동의 한 프라이빗 살롱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간판도 없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샹들리에가 반짝였습니다. 벽면에는 명품 가방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6명의 여자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서영의 지인들이었습니다.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 모두 사업가의 아내들이었습니다. 자, 소개할게요. 한지우 씨예요. 남편분이 스타트업 대박 나셨대요. 서영이 지우를 소개했습니다. 여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쏠렸습니다. 평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저는 김미라예요. 남편이 건설업해요. 박은지예요. 남편은 의사고요. 한 명씩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모두 남편의 직업으로 자신을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서영이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 신상품 볼까요? 화면에는 해외 명품 매장의 재고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의 최신 제품들이었습니다. 국내 출시 전 모델들도 있었습니다. 이번 달 베스트 바잉을 선정할 거예요. 가장 센스 있게 구매하신 분께는 다음 달 회비 면제예요. 회비가 얼마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월 300만 원이요. 근데 그 정도는 투자잖아요. 나중에 되팔면 본전은 뽑으니까. 서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월 300만 원.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알겠어요. 할게요. 좋아요. 그럼 첫 달은 반값으로 해드릴게요. 서영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날부터 지우의 소비는 가속이 붙었습니다. 2월에는 샤넬백과 보이백을 샀습니다. 3월에는 디올 사들백과 레이디 디올을 구매했습니다. 4월에는 루이비통 카푸신을 주문했습니다. 매달 더 클래스 모임에서 서영은 말했습니다. 지우 언니, 아직 멀티백이 없으시네요? 요즘은 한 브랜드에 최소 3개는 있어야 VIP 대접받아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특히 에르메스는 구매 히스토리가 중요해요. 버킨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에르메스 매장을 찾았습니다. 켈리백과 콘스탄스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총 4,500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제 저희 VIP 고객이 되셨어요. 다음부터는 신상품 출시 전에 먼저 연락드릴게요. 지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VIP. 그 단어가 달콤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친구 하은이 인천에서 올라왔습니다. 압구정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은은 유니클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지우는 구찌 드레스에 샤넬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오랜만이다.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 둘은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앉았습니다. 하은이 지우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너 많이 변했다. 응? 뭐가? 모든 게. 옷차림도 말투도 표정도. 하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한 거지? 지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은 웃지 않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내 SNS 봤는데 너 요즘 매일 명품 사진만 올리더라. 그게 진짜 너야? 언니는 몰라. 나 10년 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알아. 그래서 이제 좀 누리는 거 이해해. 근데 지나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나쳐? 우리 남편이 번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돼?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나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돈은 영원하지 않아. 우리는 영원해. 아직 180억 넘게 남았거든. 하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나 다음 주에 제주도 가. 신라 호텔 스위트룸 예약했어. 같이 갈래? 미안, 나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그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헤어질 때 하은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서진이는 잘 지내? 응, 물론이지. 우리 딸 지금 영어, 수학, 피아노, 발레 다 다니고 있어. 그게 서진이가 원하는 거야? 뭐? 아니야. 그냥 애 표정이 예전보다 어두워 보여서. 하은은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지우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은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는 평생 월급쟁이만 해봐서 몰라. 그해 여름 민혁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게임 회사 메타랜드였습니다. CFO로 대학 선배 김태용을 영입했습니다. 민혁아, 이거 완전 대박이야. NFT 시장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 1년 안에 투자금 5배는 회수할 수 있어. 선배 태용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혁은 고민 끝에 8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혁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나 새 사업 시작하기로 했어. 응, 잘 됐네. 열심히 해. 지우는 핸드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인스타그램 댓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80억 투자하는 건데 좀 큰 결정이잖아. 당신이 알아서 잘하겠지. 나 내일 제주도 가야 돼. 더 클래스 모임 있어. 그래. 민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조용했습니다. 건너편에서 서진이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9월이 되자 지우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고 협찬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시계 브랜드, 해외 호텔, 고급 레스토랑. 지우는 모두 수락했습니다. 제품만 받으면 되니까 공짜잖아. 서영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우도 동의했습니다. 매일 어딘가를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 라운지, 미슐랭 레스토랑, 백화점 VIP 라운지. 삶이 콘텐츠가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서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맨날 사진만 찍어? 예쁘게 남기려고 그러지. 근데 사진 찍을 때만 웃잖아. 집에서는 안 웃어. 지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이의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바빠서 그래. 미안해. 주말에 놀이공원 갈까? 아니야. 괜찮아.
어차피 거기서도 사진 찍을 거잖아. 서진이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컸습니다. 지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10월, 민혁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15억이 사라졌습니다. 장부를 확인했지만 명확한 지출 내역이 없었습니다. 태용에게 물었습니다. 선배, 이 15억은 뭐예요? 아, 그거 마케팅 비용이야. 인플루언서들한테 광고료 나간 거. 근데 계약서가 없는데요? 민혁아, 그게 다 구두 계약이야. 빠르게 움직이려면 서류 작업하고 있을 시간이 없거든. 태용의 대답은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찝찝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우는 소파에서 명품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응? 무슨 일인데? 회사 상황이 좀 생각보다 복잡해져서 당분간 지출 좀 줄여줄 수 있어? 지우는 잡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음 주에 발리 가기로 했잖아. 그것만 취소하면 안 될까? 회사 자금이 생각보다 빨리 빠져나가고 있어. 당신이 일을 못해서 그런 거잖아.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야, 지금 80억이 투자된 거야. 작은 돈이 아니라고. 우리한테 아직 100억 넘게 남았잖아. 그걸로도 평생 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됐어.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는 내 일정 있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혁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11월 더 클래스 모임에서 지우는 이달의 베스트 바잉을 수상했습니다. 5천만 원짜리 롤렉스 데이토나를 구매한 공로였습니다. 회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영이 트로피를 건넸습니다. 지우 언니 정말 센스 있으세요. 이제 완전 우리 레벨이에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인정받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지만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진이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민혁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민혁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무거운 숨이었습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지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통장의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63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 화면을 끄고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민혁은 회사 장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25억이 더 사라져 있었습니다. 총 40억이 설명 없이 빠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민혁은 손이 떨렸습니다. 태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지금 당장 만나야겠어요. 민혁아,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빠. 회사 돈 40억이 어디 갔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5초, 10초. 아, 그거 다 정상적인 지출이야. 서버 구축 비용이랑 인건비야. 서버 구축에 40억이요? 계약서 보여주세요. 내 말 믿어. 우리 벌써 몇 년째 알고 지낸 사이냐? 민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혁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방에서 영어 과외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민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회사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샤넬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왔어? 저녁 먹었어? 지우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민혁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쇼핑백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회사 상황이 안 좋아. 투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고 있어. 그래서 당분간 지출을 줄여야 할 것 같아. 카드도 좀 자제해줬으면 해. 지우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안 좋은데? 최악의 경우 추가 투자를 받아야 할 수도 있어. 그럼 받으면 되잖아. 지우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지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첫 번째 사업은 성공했잖아. 이번에도 잘할 거야. 이번은 달라. 시장 상황도 다르고 경쟁도 심해. 그럼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나한테 왜 이런 얘기를 해? 민혁은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지우의 눈에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지우야, 우리 가족이잖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잖아. 나는 당신 믿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넓게 느껴졌습니다. 3월 어느 날 서진이가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서진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한테 말해봐. 서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우는 불안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서진이가 요즘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친구들이 서진이 어머님 인스타그램을 보고 놀리는 것 같아요. 너희 엄마는 맨날 놀기만 하냐는 식으로요. 지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서진이가 요즘 학원을 4개나 다니잖아요. 애가 너무 지쳐 보여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우는 서진이 방문 앞에 서서 노크를 했습니다. 서진아, 엄마 들어가도 돼?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서진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지우는 다가가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서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그만 다니면 안 돼? 왜? 학원이 싫어? 응. 너무 피곤해.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 지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나중에 커서 엄마한테 고마워할 거야. 알았어. 서진이는 다시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지우는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5월 민혁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태용이 연락을 끊고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계법인을 고용해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총 65억 원이 횡령됐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태용 씨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외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찾을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표님, 최악의 경우 연대 책임을 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대표님 개인 재산도 위험합니다. 민혁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술을 마시고 집에 왔습니다.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우가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지우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집 팔아야 할 것 같아.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태용 선배가 회사 돈 65억을 가지고 도망갔어. 투자자들이 나한테 책임을 물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카드 정지됐어.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이자도 연체됐대. 지우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농담이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습니다. 청담동 백화점이었습니다. 샤넬 매장에서 가방을 골랐습니다. 직원에게 카드를 건넸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승인이 안 되는데요. 뭐요? 다시 해보세요. 직원이 다시 긁었습니다. 여전히 거부됐습니다. 다른 카드 있으세요? 지우는 지갑에서 카드를 모두 꺼냈습니다. 하나씩 시도해봤지만 모두 승인 거절당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봤고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 카드 막힌 거 아냐? VIP 고객인 줄 알았는데. 지우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카드를 주머니에 쑤셔넣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6월 법원에서 경매 통지서가 왔습니다. 반포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3개월 안에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지우는 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좀 힘든 상황이야. 무슨 일인데? 이번 달 더 클래스 회비 다음 달에 같이 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우야, 미안한데 우리 모임 규칙이 있어. 회비 밀리면 자동 탈퇴야. 언니, 그리고 솔직히 소문 들었어. 민혁 씨 사업 망했다며? 우리 모임 품격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해줘. 그럼 나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0분 후 지우는 더 클래스 단톡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 서영이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모임 품격 유지 차원에서 일부 회원 정리했어요. 이해해주세요. 지우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화면이 깨졌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댓글창이 지옥이었습니다. 키키키, 허세녀 몰락 실화냐? 명품은 다 가짜였나 봐요. 사기꾼 아내 덕분에 남편 인생 망했네. 맨날 SNS에서 자랑질하더니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계정을 삭제했습니다. 3년간 쌓은 팔로워 12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수백 개의 게시물이 사라졌습니다. 지우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혁이 자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나 뭘 한 거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어느 날 하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우야, 나야. 지우는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언니. 소식 들었어. 많이 힘들지? 우리 집에 올래? 좁지만 서진이랑 같이 있어도 돼. 지우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지? 괜찮아. 지금 와. 내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지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여름해가 강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설렘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곧 떠나야 했습니다. 지우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자랑스러웠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지우는 가방 하나를 꺼내 안아봤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였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서진이가 피아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틀린 음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아이도 지쳐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바꿔야 한다는 것. 지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2021년 8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을 비웠습니다. 가구들이 하나씩 나갔습니다. 소파, 식탁, 침대. 3년 전 8천만 원을 들여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지우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서진이가 방 문턱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진아, 이제 가야 해. 지우가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내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해? 미안해. 지우는 그것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당의 월세 투룸은 좁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이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35평에서 15평으로 줄었습니다. 짐을 풀며 지우는 명품 가방들을 꺼냈습니다. 20개가 넘었습니다. 좁은 방에 줄지어 놓으니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에르메스 버킨 35에토 1,500만 원에 구매 450만 원에 급매.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거 진품 맞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파세요? 혹시 가짜 아니에요? 가격이 너무 싼데. 사진 더 보내주세요. 영수증도요. 지우는 하나하나 답장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15개를 팔았습니다. 총 8,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원래 3억 넘게 들인 것들이었습니다. 돈은 빚 갚는 데 썼습니다. 9월 서진이가 새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분당의 공립초등학교였습니다. 첫날 하교 후 서진이는 울먹였습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물어봤어. 너희 엄마 인스타에서 봤는데 완전 부자 아니었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화장실 가서 울었어. 지우는 딸을 안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았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 엄마 잘못 아니야. 서진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딸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작은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지우는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내 딸한테 이런 걸? 10월 민혁이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다 말고 민혁이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너무 지쳤어. 당신도 나도. 서진이는 내가 키울게. 당신도 새로 시작해. 지우는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나도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11월 지우는 하은의 집으로 갔습니다. 인천 구월동의 25평 아파트였습니다. 하은은 문을 열어주며 웃었습니다. 들어와. 좁지만 편하게 있어.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하은의 두 아들이 TV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괜찮아. 당분간 같이 지내자. 우리 오래 알고 지낸 사이잖아. 하은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녁은 김치찌개였습니다. 하은이 직접 끓였습니다. 지우는 오랜만에 밥을 제대로 먹었습니다.
맛있어, 언니. 그래, 다행이다. 하은의 남편도 함께 식사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주로 아이들 학교 이야기였습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12월, 지우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620원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무례할 때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취객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소주 한 병. 계산을 하다가 술을 쏟았습니다. 바닥이 젖었습니다. 야, 이거 누가 닦아? 제가 닦겠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닦았습니다. 끝까지 닦았습니다. 2022년 1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이었습니다. 지우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랜만에 본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가 번 돈이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은에게 월세 30만 원을 건넸습니다. 언니, 이거 고마워, 지우야. 근데 너무 무리하지 마. 아니야. 당연한 거야. 조금씩 갚을게. 하은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할 거야. 나 믿어. 그 말이 힘이 됐습니다. 2월, 지우는 유튜브로 제빵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의 작은 부엌에서 밤마다 빵을 구웠습니다. 처음에는 실패했습니다. 타기도 하고 부풀지 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성공한 크루아상이 나왔습니다. 하은의 큰아들이 맛을 봤습니다. 이모,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정말? 네. 엄마보다 나은데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너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모두 웃었습니다. 지우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3월, 민혁과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법원 앞에서 서류를 주고받았습니다. 민혁이 말했습니다. 서진이는 한 달에 한 번 만날 수 있어. 고마워. 지우야,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잘 살아. 꼭. 너도. 민혁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4월 첫째 주 서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근처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서진이는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서진아, 보고 싶었어? 지우는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직접 만든 샌드위치와 과일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든 거야? 응, 맛있게 먹어. 서진이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예전에는 엄마가 요리 안 했잖아. 응, 이제 배웠어. 서진이는 샌드위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괜찮아. 학교에서 친구도 사귀었어.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괜찮아 보여. 예전보다 훨씬. 지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서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서진이가 지우를 안았습니다. 작은 팔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나 엄마 사랑해. 그날 밤 지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공책이었습니다. 오늘 서진이를 만났다. 아이가 나보다 강했다.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다. 딸의 사랑, 친구의 우정,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250억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풍요롭다. 이상하지만 진짜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겠다고.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하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우야, 차 한잔 할래? 응, 좋아. 둘은 작은 부엌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지우야, 너 요즘 표정 좋아졌어. 그래. 응. 예전에는 웃는데 슬퍼 보였거든. 지금은 진짜 웃는 것 같아. 지우는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언니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나 이제 뭔가 해보려고. 작은 거라도. 뭔데? 빵집. 작은 빵집 하나 차리고 싶어. 하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나도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보자. 둘은 차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 7월, 지우는 연남동 골목을 걸었습니다. 작은 상가 건물 1층 끝자리였습니다. 7평 남짓한 공간이었습니다. 월세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여기 장사 잘 되는 골목이에요. 손님 많아요. 지우는 빈 공간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벽, 금간 바닥, 녹슨 수도꼭지. 하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습니다. 하은과 민혁이 돈을 모아줬습니다. 하은은 1,5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지우야, 이거 빌려주는 거 아니야. 투자야. 내 빵 먹어봤거든. 언니, 됐고 열심히 해. 나 배당금 기대하고 있어. 민혁도 1,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진이를 위해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어. 응원해. 지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총 3천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서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선반을 달고 조명을 바꿨습니다. 손이 부르텄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하은이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하은의 남편도 왔습니다. 선반을 고정하고 전기 배선을 점검했습니다. 형부, 정말 고마워요. 뭐려? 우리 식구잖아요. 서진이도 왔습니다. 아이는 작은 의자에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벽에 붙일 손 그림 메뉴판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 완벽해, 서진아. 지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8월 15일, 작은 행복 베이커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손글씨로 썼습니다. 화환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우에게 새 시작 응원해. 너의 친구 하은.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크루아상 하나 주세요. 지우는 따끈한 크루아상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2,500원입니다. 할머니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네. 어디서 배웠어요? 독학했어요. 대단하네. 자주 올게요. 할머니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지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손님이다. 내 진짜 첫 손님. 9월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출근 전에 들르는 직장인, 아이와 함께 오는 엄마, 근처 대학생들.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크루아상 진짜 맛있어요.
친구들한테 추천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사장님 분위기가 좋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우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10월 어느 날 최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샤넬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지우야? 언니, 오랜만이야.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기, 내 가게야? 응. 서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7평짜리 작은 공간, 중고 가구, 손글씨 메뉴판. 많이 바뀌었구나. 응, 많이 바뀌었어. 커피 한 잔 마셔도 돼? 물론이지. 앉아. 지우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에스프레소 향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서영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다. 고마워.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나 요즘 힘들어. 무슨 일인데? 남편이 외도하는 것 같아. 근데 이혼하면 난 아무것도 없어. 결혼 전에 혼인서약서 썼거든.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외로워. 더 클래스 사람들 다 가짜야. 나도 알아. 근데 그게 아니면 나한텐 아무것도 없어.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우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언니 지금 행복해?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우는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행복한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알았어. 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처음으로. 서영은 울었습니다. 지우는 그저 곁에 있어줬습니다. 11월 민혁이 서진이와 함께 왔습니다. 엄마. 서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지우는 딸을 안았습니다. 우리 공주,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엄마. 민혁이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앉아. 지우는 새로 만든 딸기 타르트를 내왔습니다. 서진이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 서진이는 한 입 먹고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그래, 다행이다. 민혁도 한 입 먹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다. 지우야, 너 실력 대단한데. 고마워. 서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방학 때 여기 와서 도와줘도 돼? 정말? 응. 나도 빵 만드는 거 배우고 싶어. 지우는 딸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몰랐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둘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2024년 2월 가게는 1주년을 맞았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하은 가족, 민혁과 서진이, 단골 손님 몇 명이 왔습니다. 하은이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지우야, 축하해. 1년 살아남았어. 언니 덕분이야. 무슨 소리. 다 내 실력이지. 지우는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서진이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가 만들었어요. 케이크에는 촛불이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소원 빌어, 엄마.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밤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습니다. 지우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으로 연남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지우는 일기를 꺼냈습니다. 1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다. 집도, 돈도, 친구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도 잃지 않았다. 250억이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부자다. 왜냐면 이건 진짜 나니까. 이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나니까. 낮에 서진이가 말했다. 엄마, 이제 예전보다 훨씬 좋아. 엄마가 나를 더 많이 봐줘. 그 말이 내 전부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골목의 벚나무에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은이었습니다. 지우야, 자니? 아니, 아직. 오늘 수고했어. 너 정말 멋있어. 언니야말로. 언니 없었으면. 됐어.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지 말자. 우리 그냥 계속 가는 거야. 응, 계속 가자. 전화를 끊고 지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작은 간판에 불이 꺼졌습니다. 작은 행복. 정말 작았습니다. 7평짜리 가게, 월 매출 500만 원, 하루 12시간 노동. 하지만 이것이 진짜였습니다. 이것이 지우의 진짜 인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서진이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엄마에게. 엄마, 나 요즘 행복해. 친구들도 생기고 학교도 재밌어. 예전에는 엄마가 맨날 바빠 보여서 말 못 걸었어. 근데 이제는 엄마가 나를 많이 봐줘서 좋아. 엄마 가게 빵 진짜 맛있어. 나 커서 엄마처럼 될래. 엄마 사랑해. 엄마를 사랑하는 서진이가. 지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고맙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인생을 찾았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알기 때문이다. 진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나는 누구인지. 내일도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고 손님을 맞을 것이다. 작지만 진심으로. 그것으로 충분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밤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지우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작지만 진짜인 그 삶이.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지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